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한 달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그래도 조금 내가 암기보다는 이해하는데 이 과목 중심으로 좀 더 치중할 필요가 있고, 1과목에 대해서도 계산 문제에 대해서도 급하지 않을 때, 하루라도 급하지 않을 때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이제 암기하시다 보면 계속 잘 잊어먹는 것은 심리적으로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 부분은 일단 포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주어진 시간 내에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기 때문에 뭐 표준 생장 일수라든지 꼭 필요한 것 빼고는 계속 욕심을 내면 암기를 해도 그 암기량이 많기 때문에 시험 칠 때쯤 되면 또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잊어먹는 것은 심리적으로 이거는 중요하지 않는데 혹시나 싶어서 공부하는 것일 수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방법은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포기한다고 해서 점수에서 반영되는 것은 많아야 10점입니다. 그 10점을 위해서 암기하는 시간은 50%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거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는 하지 말라라고는 못합니다. 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10% 미만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교재에서 시험 안 나올 확률이 없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말로서는 10% 이하로 나올 확률이 적다라고 이렇게 통과되는 것은 유념해서 잘 메모하셨다가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도 보시면 공부할 것이 뻔하잖아요. 경제학 불능 보장, 보험금 지급 사유,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신물제 비율 65% 이상이고 경제학 불능 보험을 신청한 경우 두 가지 사항이다 말이죠. 나누어서 이렇게 꼭 공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쭉 살펴보면 1과목은 핵심 위주로 쭉 제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8월 초부터는 1, 2과목을 빠르게 다 끝낼 수 있도록 하고, 핵심의 핵심 요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옥수수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금액이 중요하다 해서 자기 부담금은 항상 손해를 보겠다는 옥수수의 그 염원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옥수수만 특이하다. 보험 가입 금액에서 손해. 다시 말씀드리면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손해액이 1,20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럴 경우에 이걸 먼저 1,000만 원 하고 난 뒤에 자기 부담금 100만 원을 뺀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 받을 수 있는 건 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보통 작물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빼죠. 보험 가입 금액 1,000만 원이 있으면 1,200만 원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 여기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는 충분하게 우리 유관수 누나님이 좋아할 만하다. 유관수 누나 좋아하는 이유는 옥수수에 특별한 게 있다. 자기 부담은 항상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옥수수 하면 유관수 누나와 함께, 유관수 누나를 함께 떠올리면서 자기 부담금에서 희생을 했다 하는 게서 착오가 없도록 다른 품목과 다르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경제학 불능 보험금은 다 공부했죠. 그러니까 전부 다 반복된단 말이죠. 그죠? 반복되고 양배추 이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죠. 특별하다 싶은 건 혹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 미만인 품목, 제가 볼 때는 시험 나올 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그거는 구분해서 암기할 사람만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시간만 지나면 나오고 현실에 반영돼서 10% 15% 있더라도 업무 방법서에 없으면 또 그걸 구분해서 암기하기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료용 옥수수 같은 경우에, 그죠? 8월 달이 되면 옥수수가 이렇게 생겼죠. 계속 그림을 그리세요. 옥수수 그림을 그려야 이 팔자가 보이잖아요. 그죠? 옥수수는 8월이다. 그죠? 옥수수 그림을 그려놓고 팔자가 보이면 8월이 100%더라 하는 부분, 90%, 80% 계속해서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료용 옥수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 6, 7, 8은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난지형, 한지형일 때 우리는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요. 물어보면 다 아는데 한지형은 2cm, 난지형은 그죠? 한지는 추우니까 많이 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늘의 수확량 조사는 난지와 한지형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의미는 시험 칠 때 문제에서 주어지는데 우리가 미처 체크를 못해서 많이 틀립니다. 그죠? 80%, 100%. 그 다음에 양파도 이렇게 양파를 이렇게 썼어요. 양파. 같은 양배추도 양배추. 그래서 육자와 팔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파 같은 경우에는 6cm 미만의 경우에 한해서 80%, 100%. 그래서 2차 시험 나올 때는 보면 나오죠.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과목에 나올 수 있는 시험이 뭐냐? 1과목 조사 방법에서 수확량 조사할 때 80% 형피해, 80% 형피해와 100% 형피해만 있는 밭작물의 품목을 모두 쓰시오. 그죠? 80% 형과 100% 형 있는 품목이 바로 마늘, 양파, 양배추. 그죠? 딱 나오잖아요. 이게 주잖아. 요거는 아주 중요하다. 그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일단 시험 문제 나오면 5점짜리로 나올 수 있겠죠. 예. 그 다음 주 9. 저는 고구마를 항상 오구마 합니다. 고구마를 오구마. 그죠? 오구마. 이렇게. 왜? 오구마는 품종에서 50%, 80%, 100% 비율이 있단 말이죠. 방금 했던 거 다르죠? 다음은 좀 전에 봤던 것은 마늘, 양파,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80% 현과 100%인데 오구마는 50%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구마 하는 거예요. 예. 감자도 오감자. 감자는 오감자. 오감자의 오는 5cm. 그래서 감자를 이렇게 할 때 실제로 정상 5cm 미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현장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잘 나오죠. 그래서 감자는 최대 지름 감자가 5cm 미만이다. 그래서 오감자라고 하고 50% 피해형에 대해서 하는 분만 인정합니다. 다르죠. 수확량 조사할 때 오구마는 50%, 80%, 100%고 감자는 80%, 100%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50% 피해만. 이거는 50% 피해다. 왜? 병충해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충해는 20%, 40%, 100%까지 다 주어진다. 등급별 인정 기준을 한다. 그래서 감자의 병충해 감수량은 중요하더라. 병충해 감수는 병문안 갈 때 손등이다. 손등이다. 손의 정도 비율과 등급별 인정 비율이다. 등급별 인정 비율. 등급별 인정 기준. 우리는 인정 비율을 등급별로 합니다. 이론서에도 등급별이라는 말도 나오죠. 그래서 등급별이라는 말을 항상 쓰는 것이 좋더라. 손등을 여러분 직접 액션으로 손등을 갖다가 비벼보세요. 병문안 갈 때 깨끗하게 씻는다. 병충해 감수량. 그래서 무게는 주니까. 궤경의 무게는 주니까 그 무게에다가 손등을 씻고 간다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잘모, 무둘가, 입불 이렇게 해서 1등급은 반드시 외우고 시험에 나왔을 때 1등급이 아니면 2등급을 제공해라. 근데 이번에 상급에서 딱 하나, 탄저병이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재예방 알림을 과수원에서부터 탄저병에 대해서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과수에서 탄저병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번에 밭작물에서도 탄저병에 대해서는 상급이다 하는 거 반드시. 왜? 재난 물자로 막 온단 말이죠. 출제위원들도 보고 탄저병이 유행이네. 그래서 이때는 고추에서는 1등급 역세 풋밭 탄이다 할 때 탄저병이 들어간단 말이야. 고추는 고1이다. 고1.
1이다 하는 거야.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로 합니다. 고는 1등급이다. 고추에서 탄저병은 1등병. 그래서 고등학교, 고추에서 1등급, 감자에서는 상급, 고1, 감3이라고 해야 하나라도 더 어떻게 엮어서 이렇게 해야 제가 볼 때는 기억할 때 헷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고1 고추에서는 역세푸파탄 1급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확률이 좀 있죠. 시사성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탄저병만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파종, 조기파종, 재정시 특별하기 때문에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정제파, 이정제파에서 15%, 20%, 25%, 35%, 정조, 이정조파도 조기파종도 25%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정조파, 조기파종. 예, 이렇게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마늘은 재파종은 요거 35%. 그다음에 평년 수확량이 3만 주다 하는 걸로 하면 미보상이 없이 하면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평수확량. 그죠? 평년 수확량 3만 주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평년 수확량은 출현주 수더라. 10R당 기준에서 출현이 수확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공부할 것이 없고, 봉금 지급 사유는 제1위 지급한다. 이 내용은 그렇게 하면 내용이 점점 재미있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시 쪽파, 재파종 보험금은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죠? 매월 실시. 그래서 이번에 신상이요, 신상. 신규 품목을 우리는 신상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매월 실시한다. 매월 실시하겠다. 이 품목이 새로운 품목이죠. 그래서 메밀, 매월, 월동무, 그 다음에 실시, 실파, 쪽파, 시금치. 이 품목은 새로 왔기 때문에 재파종이지만은 20%다. 면적 비율이다. 그죠? 그래서 출현이냐, 면적 비율이냐. 그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이런 것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것을 어영부영 외워서 한다. 확실하게 외워야 한다. 자, 조기 파종 특별 약관이다. 왜? 그래도 제주도 지역이 남도종이죠. 제주도 지역은 따뜻하기 때문에 남도종이고 난지형이다 말이에요. 난지형. 그럼 왜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하냐? 사실 여러분들 제주도가 쪼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주도가 서울 면적의 3배입니다. 3배. 아주 넓습니다. 제주도에서 농사 짓는 데 많습니다. 전부 다 농사 다 지어요, 이거. 그러니까 지역이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양배추 같은 경우는 전국 생산량의 50%를 차지하죠. 메밀도 50% 이상을 차지하죠. 아주 많이 농사를 짓습니다. 제주도가. 그러니까 조기 파종을 왜 하느냐? 보험 기간도 얼마 해주지 않고 조기 파종 다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자력으로 농사를 좀 짓자, 자농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도 특별하게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보장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럼 조기 파종 특약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를 보내도 불구하고 해주는 이유가 정부에도 방침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력으로 수입에 의존하지 말자, 수확량을 넓히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금 지급도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한지역 마늘. 그래서 한지역 마늘 제초 판매 결제 24시 이전에 보상하는 제의로 이렇게 될 때 해주겠다 할 때, 우리가 평년 수확량 3만 주만큼 안 될 때 우리는 보장해줄게, 마음 놓고 지어라, 그 말입니다. 조기 파종은 제주도에서 특혜를 준다. 왜? 땅이 넓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지역 마늘 제초 판매까지 보상하는 제의를 해주면 우리는 해주겠다. 그때까지 출현이 3만 주 평균 수확량보다 안 되면 해줄게, 그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게 되면, 평년 수확량, 그렇지, 항상 마늘은 3만 주구나. 10R당.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30주 정도가 출현한다.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 공부가 구분돼서 공부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항상 조기 파종은 한 지역마늘과 관계가 있더라. 왜? 난지역이기 때문에 한 지역마늘 최초 판매 개시 전까지 우리는 식물재 비율이 65%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경작불능까지 해주겠다. 그죠?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럼 경작불능을 다 줄 거냐? 그렇지 않다. 그냥 조기 파종. 그죠? 경작불능까지 해준다는 것은 조금 거시기 합니다. 이게 해주는 것도 그러는데 거기다가 65% 이상 똑같이 경작불능이 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는 주지 않겠다.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좀 적게 주겠다. 그래서 경주라고 했어요. 경주. 경작불능. 경작불능. 경주에서 파. 그죠? 누가 나가느냐? 삼도리와 삼령이가 골프, 조기 파대, 조기에 파하게 되면 상금을 주겠다. 경주에서. 그래서 경작불능에 경을 가져온 거예요. 경작불능 할 때 경주에서 파. 조기 파종 특약 시 다는 못 주겠다. 그죠? 그래서 10불형부터 40불형이 조기 파종일 때는 적게 주는 거예요.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주면 손해율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외워보면 일정 비용은 나올 수 있죠. 10불형일 때는 삼도리, 삼령이가 이빨을 뿌렸다. 이빨. 캐디에 공이 탁 날아가서 이빨을 부러뜨리니까 28%.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119가 2525 하면서 왔다. 그죠? 요거는 똑같은 룰이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경작불능의 경주, 조기. 아침에 조간신문, 아침에 파대 했다. 삼두리와 삼령이가 캐디에 이빨을 부러뜨렸다. 그래서 1919가 왔다. 왜? 조기 파종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경작불능까지는 다 못 주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경작불능 보험금보다도 좀 적게 준다. 얼마나? 하는 부분에서 해야 여러분이 암기할 걸 10번 할 걸 한 서너 번만 하면 잊어먹지 않을 수도 있다 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 보니까 이제는 다들 똑같죠?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똑같이 가피자. 배웠던 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10불형, 경작불능 보험금은 요렇다. 좀 많이 주죠? 일반적인 경작불능은 당연히 이 정도 줘야 되는데 조기 파종일 때는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다는 못 주겠다 해서 삼도리와 삼령이가 나타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런 부분도 시간만 지면 되는 것은 비추합니다. 비추.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생사별 고추 똑같죠? 잔경피 병자를 이미 이 과목에서 다 배웠잖아요. 잔경피 병충해 있으면 병충해. 하나만 외우면 다 된다 이거죠. 브로콜리 외울 필요가 없죠. 다 나오니까. 병충해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잔경피 병자다. 이 자기부담의 기준은 이 잔존보험가입 겁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 번 이 과목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면 문제될 것이 없고 자기부담금이 이거다 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잔존보험가입 당연하죠. 생산비 계수 다 이 과목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표다. 이 과목에서 더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1과목은 슬슬 해도 좋다. 1 마이너스 수표. 그죠? 1 마이너스 수표. 1 마이너스 수표. 예. 표준 성장일수는 100일이다. 여러 번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피해율을 할 때는 항상 미보상 비율은 헌법 제1조처럼 들어가면 되고 대관. 요 중에서 얼마나 입었지 대관. 소짤 자세히 보니까 손해 정도 비율을 주더라. 몰라도 문제에서 다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대관 소철만 정확하게 공부를 하자. 이게 1등급 시험에 나왔죠.
그죠? 5점대로 나올 수 있죠. 역세, 풋, 밭, 탄. 여기서 탄저병이라고 하는 것은 1급에 들어간다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쭉쭉 공부해 보시면 공부할 것이 브로콜리는 49.2%. 이런 걸 암기를 해야겠죠. 예,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이 과목에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46페이지고요. 인삼. 인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가림 시설부터 해서 인삼이 좀 특별하잖아요. 그죠? 해가림 시설 보장해서 항상 나올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삼 같은 경우에는 혹시 문제에서 이렇게 전부 다가 피해를 입었어. 그렇지만 NH에서 수확을 요거만 해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땅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다음에는 또 이것만 수확해 주세요 라고 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2회 이상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보험금은 기발생 지급보험을 차감하게 계산한다. 요거는 상식이라 보면 돼요. 그 동일 잡기죠. 지급보험금은 기발생 지급보험금은 본가액 금액이 1,000,000원인데 기발생 보험금 300만원이다 했을 때는 이번에 계산해 보니까 그죠? 그래서 2회 이상 보험 사고 발생 시 지급보험금 기발생 지급보험금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남은 700만원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 주면 되겠죠. 아니면 보험금 계산해서 300만원 빼주면 되겠죠. 전체에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거는 애매하기 때문에 시험이 잘 안 나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알아두자. 인삼에서는 기발생 보험금이 있으면 차감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요거 부분을 평수미평으로 피해율을 구하자.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간혹 가다가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 수확량은 그죠? 이 수확량을 다시 미보상 비율하고 이론서에 나온 거하고 접목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요걸 그대로 가자. 피해율 구할 때. 아니면 이게 잘 안 되면 이걸 그대로 또 가야 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두 개 다 믹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수 미평으로 해버리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 고집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론서에 나오니까 이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소를 합친 거다라고 계속 머리에 두니까 혼선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세요. 이걸 그대로 하셔요. 이걸 그대로 이론서대로 하시는 분은 이론서대로 하시고 아니다 완전히 이것만 가자 해서 이것만 가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 제가 그렇게 시험 문제 풀고 100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해가림 시설 이렇게 공부할 되겠습니다. 자기 부담금 공통.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분량을 잘 보시면 딱 눈에 보이죠? 자기 부담금 선택 기준 딱 나오잖아요. 핵심 사항은 보험 가입 계약자로서 왜? 농가 밭은 5년 동안 계속해서 짓기 힘들기 때문에 보험 가입 계약자가 3년간 했다면 그 계약자를 따라간다. 과수원은 그 가수원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고 120% 미만 요거 제일 중요하다. 제한 없음을 반드시 써야 감점이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또 나올 수 있는 것은 자기 부담금이 3%형 그죠? 순보험료의 20% 미만 5%는 제한이 없겠죠. 그 딱딱 시험 나올 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반드시 써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해가림 시설 1과목에서 많이 했죠. 해가 이게 비치니까 해비치는 10%, 10만원과 100만원 자기 부담금을 한다. 설명을 안 드려도 이 과목에서 열심히 한 부분 이런 부분은 1과목에서 바로 공부하기가 좀 쉬워진다 하는 말씀. 그다음 표준 수확량은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기준 수확량의 농지별 경쟁 요소를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다. 이런 부분들도 쉬운 듯하지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표준 수확량은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별 이 지역이 들어가야 되죠. 지역별 기준 수량에 농지별 경쟁 요소를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입니다. 이 정도 될 거야 하는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도 시험에 초기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평년 수준으로
평년 수준으로 실시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이렇게 해요.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수확할 수 있는 수확량이 아니라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한다 하는 부분. 주요 용도는 평수미평. 평수미평할 때 감수량 산정을 위해서. 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감수량 산정을 위한, 그죠? 감수량이잖아.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은 감수량이다. 그래서 보험 가입 결정할 때 평년 수확량의 몇 퍼센트? 50%, 60% 할 때 보험 가입 금액의 결정, 보험사고 발생 시 감수량을 위한 기준. 중요하죠. 이 부분은 항상 봐도 중요하다. 그래서 단위는 5년 중에서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한다 하는 부분. 자, 산출 방법은 이미 평년 수확량을 많이 했죠.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 신규로 가입할 때는 100%죠. 기준은 평년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한다. 팝 경우는 70%. 그러니까 70%인 품목, 그죠? 사과대추, 팥사유. 사과대추는 대추가 아니다. 사과대추, 팥사유, 팔고 사유. 살구, 유자. 그죠? 살구, 유자까지. 네 품목이죠. 과수까지 다 포함하면 사과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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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사유, 사과대추, 그 다음 팥, 사, 살고, 살구, 유자. 살구, 유자. 특히 유자는 이렇게 바늘 때문에, 가시 때문에 잘 사갑니다. 그래서 수확기 때 보장도 해주지 않는 품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평년 수확량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오면 A는 스몰이다. 스몰 항상 써야 돼요. 빅, 초이스, 데드라인이다.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면 A 곱하기 B분의 C인데 5년 중에서 3년을 가입했다. 그래서 2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 건데? 그래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이 차이에 대해서 이는 3년에 대해서 조사값이죠. 3년 조사값 들어갔으니까 2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건데? B 큰 데서 적은 데를 빼고 5분의 2년. 그죠? 바로 쓰면 되죠. 미가입한 것만큼 여기에 들어오면 된다. 그죠? 이 시기 미가입한 횟수. 가입한 횟수를 5분의 5에서 빼니까. 그죠? 요렇게 해서 B분의 C다. 다 쉽죠? 요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인 것은 130%. 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차에서는 이것을 기준 평년 수확량이라 하자. 왜? 차에서는 평년 수확량이 중요한데 저 기준 곱하기 수확 면적률 80%든 90%든 이 수확 면적률이 있기 때문에 이 수확 면적률을 곱해줘야 실제로 평년 수확량이 되잖아요. 그죠? 이때 곱해줘야 돼요. 그죠? 실제값. 나머지는 환산이라 기준이라 할 때는 나눠주면 돼. 곱하기 하면 했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준 평년 수확량의 수확 면적률을 곱한 값을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수확 면적률은, 그죠? 차를 재배하지 않는 면적을 했기 때문에 비율이기 때문에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만 조사하면 되고. 그래서 모든 조사량,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이 50%보다 크냐 적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의 경우는 모든 게 기준이에요. 기준 평년 수확량의 50%. 조사할 때도 환산 조사 수확량입니다. 환산. 나누자 나누. 우리가 조사한 수확량을 주죠. 조사 수확량 주면 조사 수확량에다가 면적 수확률을 나누다. 곱하기 나누기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말씀을 드리죠. 나눠버리라. 그래서 모든 기준은 이제 기준 바꿔준 환산 조사 수확량. 환산 조사 수확량은 조사 수확량에서 나눠주라. 헷갈리지 않죠? 그리고 기준은 기준 평년 수확량을 모든 걸 쓴다. 이 기준 평년 수확량의 50%가 환산 조사 수확량.
기준 평균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50%가 환산조사 수확량보다 크다면 큰 값, 적다면 적은 값. 요거는 뭐 복잡해 보이는데 그거죠. 기준 평균 수확량의 50%가 환산조사 수확량보다 적으면 환산조사 수확량. 그 다음에 조사 수확량. 그 기준이 뭐죠? 조사 수확량, 조사 수확량. 조사 수확량인데 이게 우리는 차에서는 환산이라고 하자. 환산조사 수확량이 기준 평균 수확량의 50%보다 크다면 이 값. 기준 평균 수확량 50%보다 작다면 최소 기준 평균 수확량의 50%를 해준다. 무사고일 때, 그죠? 차의 경우는 이게 중요하죠. 무사고일 때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라고 할지라도 이때 무사고라고 했으면 우리는 2024년도 가입연도의 표준 수확량을 쓴다는 것이 좀 특이하더라 하는 부분이 논란은 있지만 그대로 써야 돼. 그래서 2024년도 걸 쓴다. 가입한 연도. 그죠? C도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 이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 똑같잖아요. 명확하게 가입연도 표준, C는 표준 수확량이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인데 이때는 아무 의의 없이 그대로 쓰면서 이거는 똑같은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인데 사람들은 많은 혼란을 가져온다. 왜? 기존의 방식과 다르다라고 할 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론수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론수는 무조건 헌법처럼 맞다라고 보고 모든 걸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평균 수확량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해버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입 수확량. 옥수의 경우는 표준 수확량의 80%, 130%. 많이 이야기했죠. 옥수 그립을 그리라고 했죠. 옥수 계속 이 그립을 그리자 팔자가 보입니다. 예. 요렇게 해주면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예, 요렇게 해서 하고, 특히, 가로넣기, 감자, 고랭지 감자와 가을 재배의 경우, 가입 수확량을 버섯버섯 동별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가로넣기 중요합니다. 옥수의 경우 80%, 130%. 봄에 가입한 수확량을 범위는 평균 수확량의 50%, 100%. 이 세 개가 괄호넣기에 딱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잠시 후에 강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